어느 날 평일, 작가님과 연락하셨던 분이 저희 팀장님이신데 처음엔 분명 원고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 미팅 일정을 잡은 건데 작가님 프로필을 보시곤 다시 원고 읽으시더니 열이 맞지 않으니 출판은 힘들 것 같다 하셨어요. 원래는 미팅도 취소하라 하셨는데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작가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만나겠다고 자리에 나온 거고요. 왜 그러신 건지 의아하긴 해도 팀장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라 그 밖에 자세한 이유는 저도 잘 죄송해요, 작가님. 그래, 팀장. 그 잘나신 당신 팀장이 내 담당자 아니었나? 출판을 하든 말든 일단 만나기로 했음 담당자 무조건 얼굴을 비춰야지. 담당자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 들뜨고 기대하게 만들 땐 하루에 수십 통씩 연락하더니 이제야 손꼽히기도 비추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여기 대표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 건 아세요? 당신들한테 월급 주는 대표나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라고. 수도 없이 많은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도 인맥이 있으니 대우가 좋을 거라 생각하며 택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감히 날 거절해? 내 한마디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쪽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어. 지 밥벌이도 못하는 백수가 돼봐야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깨달으려나. 아, 됐고! 그쪽 돈줄 끊기기 싫으면 지금 당장 잘난 팀장 보고 직접 와서 출판 거절한 이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똑바로 설명을 해. 작가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저희 팀장님 성격상 한번 결정하신 사안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작가님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된 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팀장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이 아닐 뿐더러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아하니 왜 저희와 결이 맞지 않는다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쓰는 작가가 인맥을 앞세워 직원에게 협박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좋지 않아 보이니까요. 특히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은 곳에서 이러시는 건 작가님은 물론이고 사모님께도 해가 될 텐데 정말로 저희 사모님과 친한 친구분이 맞으시다면 언행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협박을 했다는 거야. 좋게 얘기해서 사람 말을 못 알아먹나 본데? 그래, 좋아. 나도 니네 팀장처럼 고집이 있어서 한번 맘먹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작가들이 써준 원고를 돈 벌어먹는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감히 니까지 나한테 혼수를 더? 당장이라도 출판할 기세로 사람을 농락하고 무시하던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똑똑히 두고 봐. 여기 내 친구 번호 보이지? 지금 바로 전화해서 니들이 나한테 한 짓들 다 까발릴 거야. 그때 돼서 피눈물 흘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밖에서 듣고 있자니 유치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작가님 책 출판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제가 내렸는데 왜 엄한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세요? 아까부터 저랑 얘기하고 싶다 하신 것 같으니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것들이... 어? 형, 형님. 아니, 형님이 여기는 어떻게... 제 원고를 거절하신 건 팀장님이라 들었는데 형님이 그러셨다는 게 대체 무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유, 그렇게 친하다고 회의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 쳐대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꼬라지가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나 보네. 하긴 내가 대표님 덕에 여기서 일하게 됐으니 동서랑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겠지. 동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나랑 꽤나 인연이 깊거든? 어떻게 보면 동서가 나한테 가정부로 일하라며 친구 집에 보낸 덕에 내가 이렇게 출판사 마케팅 팀장이 될 수 있었네. 고마워, 동서. 다 동서 덕분이야. 형님이 팀장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평생을 음식만 만들던 사람이 장 대표랑 인연이 있긴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랬듯이 장 대표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발 취직시켜달라 빌었어요? 아님, 어차피 죽은 남편한테 미안할 것도 없으니 내 친구 남편을 꼬시기라도 한 건가? 장 대표가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세계대에 뭘 한다고 회사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 침당을 시킬 수가 있냐고? 왠지 유진이가 자꾸 내 연락을 피하는 거 같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래서 그랬던 거였네. 내가 소개시켜준 형님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을 꼬셔서 회사까지 꿰차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겠어.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며 도와달라 사정을 하길래 유진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날 엿먹여? 내 친구 남편 꼬셔서 돈 벌어먹고 살면 기분 좋아요? 죽은 아주버님이랑 똑 닮은 딸 볼 때마다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아주버님 사진 보면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사람이선 안 될 짓이란 게 있는데 어디 불쌍히 여겨 집에서 일하게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하고 이럴 수가. 말 가려서 해. 난 하늘에 맹세코 단 한 번도 내 딸이랑 죽은 남편한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그딴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나 보지? 정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장 대표님은 누구랑은 다르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꽤나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한때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출판사 다니면서 오가다 마주치며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이 끊겼었지. 그 후론 동서가 알고 있듯 유림 아빠랑 같이 국밥집 차렸던 거야. 우리 이유 좀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아갔던 동서라면 내가 얼마나 애 키우랴 장사하랴 정신없이 살아왔었는지 더 잘 알고 있겠지. 도련님이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서 허영심으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우리가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가게 주면서 일하게 해줬잖아. 그 덕에 빚도 갚고 좋은 차도 사고 사람 꾸시라며 살지 않았어? 근데 우리 남편 죽고 나서 나도 따라 죽네 마나 했을 때 위로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고 장례식에서도 돈 벌어야 된다면서 자리 비웠었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머님은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내 탓하기 바빴고 동서와 도련님은 형과는 상관없단 듯이 자기들 돈 버는데 눈이 멀어 있었으니 장례식장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남편 죽고 나서부터 한동안 정신 나간 채로 2년이란 시간 흘려보내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손을 꼭 붙든 채로 잠든 유림이가 보이더라. 2년 동안 가게고 나발이고 손에서 나버린 지 오래였으니 나한테 남은 거라곤 유림이뿐이었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는데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서 어렵게 동서 찾아갔던 거였어.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게 일해서 돈 벌 수 있게만 도와달라 했을 뿐인데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사람 대하듯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동서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냐며 가게엔 얼씬도 하지 말라 소리 질렀지. 그러다 한참 뒤에 생각났던 듯 가정부 구하는 친구 집에 날 소개시켜준 거다 나. 그것도 얼마나 생색을 내던지 내 첫 월급의 10%까지 떼어갔었는데 기억 안 나다 보네. 물 한 모금 삼킬 힘도 없이 꾸역꾸역 살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동서 찾아가 도와달라 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없겠지. 가족이면서 도움은커녕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구걸하는 거지 대하듯 대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 그럼 여기서 그 일을 왜 꺼내요? 아, 막말로 내가 아주버님 죽였어요? 우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고요. 형님은 아주버님 죽었단 소식 들은 후부턴 가게 문 열기는커녕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우리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주버님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님이 우리한테 서운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가 사람을 써서라도 본점까지 도맡아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 본점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었는데 충격에 빠진다며 가게를 놔버린 사람은 형님이고 그걸 저희가 맡았던 것뿐인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일이 지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꺼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아까 형님도 인정했다시피 형님이 힘들어 죽겠을 때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진 못했지만 제 친구 집에서 일하게 해주긴 한 거잖아요. 그럼 제 덕에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 정도면 제가 소개비 차원에서 수수료 떼가리면 충분하죠. 그게 싫었음. 그때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10% 떼갔다는 얘기를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원고를 거절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동서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지. 필요할 땐 항상 옆에 달라붙어 납작 엎드리다가 막상 필요한 거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발 빼먹이 바쁘지. 배가 마르고 힘들 때 도와줬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뻔뻔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2년 전 어느 겨울날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연락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죄송해요. 그게 연락드리려 했는데 보시다시피 날이 추워서 그런가 요즘 워낙 바빠서 제가 통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형 장례식 끝나고 나서 가게 넘겨주실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일단 손님이 주문 좀 받아달라 하셔서 잠시만요.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갑자기 며칠 동안 가게 문 닫고 사라지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문 여신 거 보고 들어왔더니 사장님 바뀌었다 그러시던데. 지금 남 사장님이랑 가족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당연히 맛도 같을 줄 알았는데 역시 사장님 손맛은 따라할 수가 없나 봐요. 1년 전부터 배달 시작했는데 거기 달린 리뷰에도 맛이 달라졌다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장사해서 단골도 많은데 맛이 바뀐 건 금방 알아차리는 게 당연하죠. 음식과 더불어 이 가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장님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가족이면 가게 종종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저야 뭐 자주 오니까 가끔 이렇게 인사라도 나누고 레시피도 다시 체크해 주세요. 맛도 맛있지만 사장님과 짧게 하나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난 사장님 때문에 단골 되기로 맘먹고 부모님이며 친구들이며 맛집이나 자랑하면서 데려왔던 건데. 그러니까 단골들 생각해서라도 가끔 놀러 오세요. 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유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문을 닫았었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죄송해요. 새로 바뀌신 사장님이 저희 도련님이신데 이 일 좀 맡아서 하시다가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본점도 맡게 되신 거였어요. 그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참.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고 얘기 나누니까 참 좋네요. 가게 그만두게 됐을 때도 그만한다는 아쉬움보다는 저랑 친했던 손님분들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가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하기도 했었거든요. 전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저 잊지 않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분들이 계셔야 시옷국밥도 있다고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돌아오진 못하더라도 저희 도련님한테 재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랑 사설 레시피까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려서 똑같이 만날 수 있게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옷국밥 자주 드시러 와주세요. 시옷국밥이 저 있게 된 게 2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왜 형님이 우리란 말을 붙여요 짜증나게. 아직도 지가 사장인 줄 아나.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내팽개치고 폐인처럼 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사장 자리가 탐이라도 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남의 가게에 찾아와서 주인 마냥 손님이랑 만남을 나누고 계신 건데요? 손님도 줏대 없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 말 없이 싹싹 비우고 맛있다고 극차릴 땐 언제고 예전 사장 보자마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 사람이었는데 맛이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다고. 이래서 동네 장사는 단골 텃세에 피말린다더니 딱 그 꼴이잖아. 우리가 만든 국밥 맛이 시원찮았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사 먹으러 왔던 거 같고 왜 남 탓을 하냐고 재수없게. 그러시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던 거지 이렇게 소란 피우길 바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올 걸 괜히 영업시간에 찾아와선. 기분 좋은 식사 시간 저 때문에 망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동서가 진심으로 한 말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편하게 식사 마저 하세요. 사과할 거면 새로운 사장님이 하셔야지.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아낀 맛이 아쉽긴 했어도 새로운 사장님들이 항상 웃으며 맞이해 주시길래 좋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 먹으러 왔던 건데 이렇게까지 무안을 주시니 앞으로 여기 찾아올 일은 없겠네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을 뿐인데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음 손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전 사장님 손맛을 이겨보려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싫으면 오지 말란 말부터 나온다는 게 참. 장사할 마음가짐부터가 틀려먹었는데 맛이나 제대로 낼 리가 있겠냐고. 기분대로 하면 제대로 깽판 치고 싶은데 예전 사장님 얼굴 봐서 참고 있는 거니까 계속 여기서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음 손님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따라 예민한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식사는 마저 하고 가세요. 이대로 가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예? 오늘 식사값은 받지 않을 테니 저를 봐서라도 드시고 가세요. 다른 손님들께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돈 내기 싫어서 이런데요. 돈이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여 사장님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이미 입맛 떨어지고 기분까지 잡쳤는데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예전 사장님처럼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국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나 흔히 접할 수 있는 맛인데 내가 왜 이딴 대우를 받고 여기서 밥을 먹어? 내 그릇을 공짜로 준다 해도 먹을 생각 없으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사장님들이나 실컷 드시고 주문한 국밥과 여기 둘 테니까 나중에라도 딴말 나오지 않게 제대로 봐주세요. 형님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놀래키긴 하고 손님하고 싸우게 만들고 뭐 하던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한테 가게 주고 나니까 뒤늦게 아쉬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가게에서 깽판 치시는 거냐고요. 손님하고 싸우는 모습까지 보셨으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화낼 것도 아니었는데 말끝마다 예전 사장님 손맛이 그립단 말이 웃기선. 이래서 제가 예전부터 전 사장이 가게 알짱거리면 좋을 거 없으니 오지 말라 했던 거잖아요.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그렇지 어른이 알아서 연락을 할까? 그걸 못 찾고 형님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가게에 찾아와 장사 방해를 하시다뇨. 도대체 그깟 할 말이 뭐길래? 오늘 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미 많은 손님들이 제가 화내는 모습 봤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동서, 난 정말 이럴 생각 없었어. 그냥 며칠 전부터 연락했었는데 아무 답도 돌아오질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던 것뿐이야. 가게를 넘겨주긴 했어도 아직도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고 정도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해를 가할 생각을 하겠어. 오늘 일은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절대 가게가 탐나거나 아쉬워서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수첩에 잘 찾아보면 예전 단골 손님들 번호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아까 그 손님 연락처 찾아서 따로 사과 연락 드릴 테니까 다른 오해 나지 말아줘, 동서. 정말 미안해. 아, 진짜 맘 같아서 영업방해로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돌아가신 아주머님 생각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진상한테 연락하든 어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오늘 있었던 일은 다시 재조명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 일로 피해가 생기기라도 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전에 책임지고 똑바로 해결해 놓으시고 피곤하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하고 가세요. 그게 있잖아, 동서도 알다시피 유림 아빠 죽고 나서 내가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었잖아. 슬픔이랑 충격에 빠져서 돈이고 나발이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터라 수도나 전기요금 밀려 끊긴 지도 오래고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것도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였거든. 내로 굶어 죽어도 괜찮다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잠든 유림이를 보고 정신이 차려지더라. 어린 나이에 못난 엄마 밑에서 그 흔한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랜 시간 버텨준 유림이 위해서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나만 생각했더라. 난 엄마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유림이 책임지고 잘 키워야 하잖아. 유림 아빠도 그러길 바랄 테고. 그래서 말인데 동서랑 도련님한테 본전까지 맡겨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청소든 설거지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일할 수 있게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유림이 좀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게 되는데 그땐 다른 부모처럼 좋은 옷이랑 책가방 사주고 싶고 먹고 싶다는 것들 마음껏 사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은 아직도 내가 유림 아빠 잡아먹었다며 우리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데 유림이한테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달리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우리 모녀가 먹고 살 수 있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면 돼. 뭐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 할 테니까 제발 다 좀 도와주라, 동서. 그럼 그렇지. 혼자 아닌 척은 다 하더니 결국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잖아요. 끝날 시간에 맞춰 조용히 찾아왔어도 될 일을 굳이 영업시간에 와서 손님들 앞에 얼굴 내민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속셈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여지껏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예전 사장이 가게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지 않다 했잖아요. 제가 불편한 건 둘째치고 손님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형님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가게 자체가 많은 단골을 데리고 있는 가게인데 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했던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 찾기 바쁘지 새로운 사장한테 사장이라는 소리가 잘 나오겠냐고요. 형님 하나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이건 너무 저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방일이야 우리 가게가 아니더라도 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곳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저희가 피해볼 거 감수하면서 형님한테 일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막말로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겨내는 건 형님 몫이지 그걸 왜 저희한테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잃으셨으니 충분히 거리 두실 수 있지만 그 문제도 해결하고 싶으면 형님 요령껏 해야죠. 솔직히 저희도 형님과 어머님 사이에도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본인이 먼저라지만 저희가 피해보는 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철판 깔고 도와달라더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형님도 나름 어렵게 꺼낸 얘기일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아까 하신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고 다른 얘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형님. 한 달 뒤. 형님. 여기에요. 시간 맞춰 딱 잘 오셨네. 인사하세요. 영희 형님한테 일자리 선사해줄 제 친구 유진이. 여긴 우리 돌아가신 아주버님 아내이자 너희 집 가정부로 일하실 우리 형님. 정사워. 할 말이 있다고 부르길래 둘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가정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남도 아니고 좋든 싫든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건 단점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남을 나라 하기엔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침 제 친구가 가정부로 구하고 있다 하길래 형님 생각이 나서 바로 추천했는데 어떠세요? 가정부라 해서 하루 종일 상주에 있을 필요도 없고 친구랑 친구 남편 출근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건데 괜찮은 조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추가 근무가 생기면 그것도 다 급여에 합산해서 줄 거라 웬만한 월급쟁이들만큼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는 눈이 많은 저희 가게에서 청소나 설거지 할 바엔 제 친구 집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게 형님한테도 더 좋으실 테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너무 괜찮은데 일자리죠? 나연이 형님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되면 어찌됐든 제가 갑이니까 편하게 미니쉬로 할게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원래 예전에 잠깐 일하셨던 이모님이 계셔서 그분께 다시 부탁드리려 했는데 나연이가 또 부탁을 해서 미니씨 한번 만나보겠다 한 거예요. 사정이 워낙 딱하기도 하시고. 전 사실 일반 직장인보다 근무 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급여를 챙겨주는 건 그만큼 가정부란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을 찾아가길 바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온 집을 쓸고 닦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신랑이나 저나 워낙 깔끔한 사람들이라 평소에도 집이 깨끗한 상태니까 청소할 게 없다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한 만큼 벌어야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돈만 받길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나연이 형님이라고 소개받은 미니 씨가 그러실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미리 짚고 넘어가서 나쁠 건 없으니 말씀드린 거고 내가 미니 씨를 만나보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연이네 부부가 일하는 식당을 원래는 미니 씨랑 미니 씨 남편분이 운영하셨다 들어서요. 저나 저희 신랑이 입이 좀 까다로워서 웬만한 음식은 맛있다 느끼질 못하는데 여러 지점을 낼 정도로 손맛이 좋은 분이라면 한번 맡겨봐도 좋겠다 싶어서요. 삼시세끼 다 챙기실 필요는 없고 아침도 잘 챙겨 먹지 않으니 그냥 퇴근하고 먹을 저녁 식사만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이만하면 미치는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하실래요? 형님. 당장에 돈 한 푼이 급한 사람이 이런 좋은 조건을 두고 고민할 때는 아니잖아요. 저한테 부탁하실 때는 뭐든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할 테니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시더니 참. 요즘 식당 이모로 취업해도 최소 12시간은 근무해야 될 텐데 그런 이모님들에 비하면 형님은 경력 없는 초짜와 다름이 없겠지만 형님이 그나마 음식 잘하니까 그 정도 급여 주면서 써주는 건 아시죠? 길어봤자 하루에 7, 8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고 퇴근 후엔 유림이와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완전 땡 잡은 거죠. 지금도 저희 손님들이 형님 손맛이 그립다고 할 정도인데 제 친구 입이야 금방 사로잡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설마 제가 가족인 형님을 해대는 곳에 추천했겠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보단 형님이 좋길 바래서 달이 낮았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가정부로 한번 일해보세요. 형님이라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저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한 번도 가정부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가정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아유 참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형님이 집에서 살림하시는 것처럼 집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장 봐와서 음식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도 어려우시면 유림이 생각해보세요. 유림이가 생활할 곳이 깨끗하길 바라고 유림이가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충분히 제 친구도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그치, 유진아? 그렇지. 음식 솜씨야 뭐 나연이가 충분히 보장해줬으니 걱정 없고. 딱 한 가지,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저희 부부가 워낙 바쁘다 보니 웬만해서 마주칠 일도 없고, 일하시는데 터치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서 일을 게을리 하시거나 집에 있는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알게 되실 거니 말씀드리자면, 저희 신랑이 출판사 대표라 집에 고가의 물건들이 좀 많거든요. 가끔 안목 있는 이모님들께서 훔쳐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차리니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 사이에 나연이가 껴있으니 그러고 싶어도 하진 않으실 테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 어떤 물건이라도 훔쳐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일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음식에 신경 쓰겠다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전 당장 내일이라도 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떤 이모님들이 일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제 딸한테 부끄러울 행동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 추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없이 살아도 남 있고 탐낼 정도로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정서가 소개해주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었대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니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아, 형님. 설마 제 친구가 얘기한 걸로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그냥 사람인지라 혹하는 마음에 실수할 수 있으니 미리 당부차 가볍게 얘기한 거니까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형님이야 떳떳하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시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뭐하러 굳이 찔린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그래요? 암튼 간에 형님은 그런 짓 하지 않을 게 확실하고, 유진이도 내세운 약속만 지켜주면 아무 상관 없다 했으니 그럼 얘기 다 된 거네. 형님도 하루라도 빨리 일하셔야 되니까 유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일부터 바로 일하세요. 네? 그럼 그런 걸로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커피를 짠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짠! 며칠 뒤. 네?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유림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런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얘기하려 했는데 남편 내조하려 뭐하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걸 어쩌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서 애들한테 연락받고 기억난 건데, 미니 씨도 제 음식 솜씨가 얼마나 꽝인지 아시잖아요. 애들도 당연히 가정부가 차려주는 음식일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만나져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다음부터 미리 말할 테니까 오늘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전날 카페에서 얘기할 땐 추가 근무 다 괜찮다 하셔놓고 나인이도 돈만 더 주면 뭐든 괜찮다 할 거라 걱정하지 말랬는데. 동서가 뭐라 했는진 모르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라도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뻔히 저도 제 일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당일에서야 추가 근무를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이미 친구분들 오고 계시다 하시니 해드리겠지만 다음부턴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 이거 진짜 맛있다. 유진아, 지금까지 너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 이번 분이 제일 솜씨가 좋으신 것 같은데? 생선탕수라는 게 웬만한 솜씨로는 비린맛을 찾기가 어렵거든. 근데 비린내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오히려 고소하니 너무 맛있다. 지금 일하시는 분이 나연이 형님이시잖아. 워낙 사정이 딱해서 나연이가 유진이한테 부탁했다던데 너 얘기 못 들었어? 왜? 그 예전에 나연이 아주버님 돌아가셨다고 돈 모아서 부주했잖아. 아, 진짜? 난 당연히 이모님이신 줄 알았는데 형님이면 우리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지 않았나? 그 젊은 나이에 동서 친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니, 나였으면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해. 유진이가 좀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 비를 어떻게 맞춰?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자식 키우며 살아가려면 못할 일 없단 건가?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도 뭐 유진이가 섭섭지 않게 돈 챙겨주는 것 같더만. 그럼 된 거지. 형님이 먼저 나연이한테 일 좀 시켜달라 부탁해서 하게 된 거라던데 이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겠어? 그나저나 오랫동안 국밥집 운영하셔서 음식 하나 끝내준다더니 진짜 그렇긴 하네. 반찬마다 감칠맛이 장난 아니잖아. 야, 내가 괜히 소개시켜줬겠어? 암만 가족이라도 어디 추천하기엔 부족한 경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음식 솜씨 하나 보장돼 있으니까 유진이한테 추천해주던 거지. 아,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신랑이 하고 있는 시옷국밥의 원조가 형님이었던 건 맞으니까. 니들 먹고 싶은 거 더 없어? 원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 내가 이런 좋은 조건에 일자리까지 줬는데 내가 부탁하는 건 뭐든 들어줄 테니까. 기집애. 그래도 형님인데 그렇게 부려먹도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 솔직히 너 사고 쳐서 이혼한 애 만에 난리 났을 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도와주셔서 빚 갚을 수 있었다며. 그 덕에 지금 본전까지 꿀꺽하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던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형님한테 잘해야지. 가정부하라고 떠밀면 어떡하니? 내가 너 같은 동서 만날까 봐 결혼 안 하는 거야.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공짜로 본점을 꿀꺽했냐?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충격에 빠져 가게 내팽개친 형님 대신 본점까지 도맡아서 쇠가 빠지게 일했잖아. 그 덕에 지금까지 시어국밥이 무너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지.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줄줄이 폐업딱지 붙였어. 니들도 먹어봤으니 알 테지만 한 번 먹으면 잊혀지지 않을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우리 가게에서 일 시켰다가 손님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우리 입지가 흔들릴 게 뻔하잖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더러져 시한폭탄을 끌어안으라고.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리고 난 앞으로 국밥집 사무가 아니라 작가님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내가 원래 동화책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돈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왔었지만 다시 꿈을 위해 펜을 들었다니까 언제까지 국밥집 사무를 부를래? 결혼 전에도 아쉽게 출판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니까 믿질 않네. 두고 봐. 내가 진짜 조만간 동화책 출판해내서 작가님 소리 듣고 말 테니까. 아, 진짜 우리 어머님은 왜 이럴까? 형님은 남편 잡아먹었다고 없는 사람 취급하시니까 무슨 일 있다 하면 나만 찾고 누가 보면 며느리가 나 하는 줄 알겠다고. 지금도 병원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혼자 못 가겠으니 데리러 오라는 그 문자 하나 보내셨잖아. 오늘 약속 있다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야, 그렇게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뺄 수 없는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고. 오늘만 그냥 혼자 가시려 해. 정 힘드시면 택시 타러 하시면 되지 뭐. 아, 야. 네가 우리 어머님 성격을 몰라서 그래. 자기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무슨 사랑이 있다고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제 뜻대로 안 되면 한 달은 좋게 사람을 괴롭혀야 직성 풀리는 분이셔. 그 시간을 지옥 속에서 사느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낫지. 아휴, 난 먼저 가야겠다. 내가 형님 목까지 시집살이 하는 게 짜증나서 오늘 날 잡고 좀 괴롭히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못 기다려주시네. 너희가 나 대신 형님 좀 부려먹어? 음식도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고 청소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 여보. 오늘 야근이라 늦는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전에 얘기했듯 우리 모임 때문에 친구들이 좀 오늘 와 있어. 얘는 나연이인데 시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지금 가봐야 된다네. 아, 참. 오실 줄 알았으면 어머니 연락받지 말걸. 제가 원래 꿈이 작가였는데 요즘 집안 사정이 괜찮아져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할 말도 있고 참 인사드리면 좋았을 텐데. 아, 저도 거래처 가기 전에 뭐 좀 챙기러 잠깐 들린 거라 금방 나가야 돼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 같이 다시 자리 만들어서 인사 나누시죠. 조심히 가세요. 당신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아. 미니 씨, 우리 신랑이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도시락을 뭐 싸줄 거 없어요?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만 맛보기 미안하네. 아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스무디라도 한 잔 갈아줘요. 집에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않겠어요? 형수님! 형수님이 어떻게 여기... 어머, 서민 씨, 왜 무릎을 꿇고 그래요? 보는 눈도 많은데 빨리 일어나세요. 네? 형수님, 형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해외에 있었던 이유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수님이라도 찾아뵈려고 가게도 여러 번 가봤지만 계시질 않아서 항상 형님과 형수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더 죄송합니다. 아, 저희 남편 죽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괜히 헛걸음하셨나 보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사모님 남기고에서 큰 출판사 대표를 하시더니 그게 손민실 줄이야.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니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아마 저희 남편도 하늘에서 뿌듯해하고 있을 거예요. 여보? 아니, 미니 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래? 여보가 미니 씨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형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실 분 아니죠? 형수님과 형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출판사 대표도 아니 멀쩡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아갈 수도 없었을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었지. 내가 처음 사업 실패를 경험하면서 부모님께도 빚을 잔뜩 안겨드리고 돌아갈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었다고.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가 다인 채로 며칠 동안 굶주린 상태로 걸어다녔는데 그때 형님이 날 보시고 자기가 아는 가게라며 데려가 밥을 차려주셨어. 쉬지도 못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스스럼 없이 대해주셨지. 그러다 형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며 뭐라고 하긴커녕 옷에 묻은 얼룩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더라.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찰나에 따뜻한 온정을 느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기 바빴어. 고맙고 형수님과 형님을 바라봤는데 잠깐이었지만 한때 같은 출판사에 다니며 오가다 마주쳤던 날 형수님께서 알아보시더라고. 순간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려 달려나왔는데 어떻게 따라오셔서는 두 손을 꼭 잡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라도 상관없다. 괜찮아질 때까지 가게에 와서 밥 먹으라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염치없게 매일 찾아가 밥을 얻어먹곤 돈 한 푼 내질 않았는데 갈 때마다 웃으며 반겨주시고 곱빼기에 곱빼기만큼 음식을 주시면서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반찬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주시던 분들. 형수님과 형님 덕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건데 살기 바쁘단 이유로 감사 인사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난 해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형수님마저도 사라지셨던 상태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계실 줄이야. 나한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둘 순 없지. 형님께는 못 갚았지만 형수님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아야 돼. 다시 2년 후 현재.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이 형님이랑 대표님이랑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제가 나가자마자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요. 설령 그랬다 해도 친구인 유진이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 리가 없지. 왜 말을 안 해준 건진 나도 모르지.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남편을 위해서라도 날 괴롭히는 동서랑 손절하려 했던 걸지도? 아휴, 알량한 우정을 앞세워서 날 가정부를 들이밀더니 꼴 좋네 동서? 아 맞다. 혹시 오해할까봐 말해주는 건데 내가 동서 원고 거절한 게 동서에 대한 미움 때문만은 아니야. 동화는 애들이 보는 건데 인성이 쓰레기인 작가가 쓴 책을 어떻게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책으로 인성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 또한 모순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운운하는 동화라면 더더욱.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책의 저자가 동서 같은 사람이라면 동선 믿고 그 책을 사서 자식에게 읽어줄 수 있겠어? 내가 부모라서인진 모르겠지만 난 그런 작가의 책은 믿고 걸을 거야. 출판 시작하기 전부터 마이너스란 결말이 보이는 건데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서책을 출판해줄 필요는 없잖아? 본인이 인성부터가 글러먹었는데 되도 않는 팬들고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피해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넘겨받는 시옷국밥이나 똑바로 운영해. 얼마나 장사를 거지같이 했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악플이 달리니? 예전에야 멋 모르고 두 손 두 발 벌려 도와줬지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지금은 내 눈앞에서 쓰러진다 해도 도와줄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다시 빚더미에 나앉기 전에 하루빨리 정신이나 차려 이 배은망덕한 뻔뻔한 거사.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저를 찾아와 제발 책을 출판해주면 안 되겠냐며 싹싹 빌더라고요. 가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지 않게 퍼져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난 지 오래고 주방 이모님도 그만두셨다면서 책 출판이 유일한 살 길이라면서요. 네,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에 대한 미움뿐만이 아니라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읽어야 할 동화를 저런 사람이 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더더욱 강경히 거절했어요. 주요 국밥집이 없어지는 게 속상하긴 하지만 동서 말대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미 제 손을 떠난 지 오래된 것이잖아요. 필요 없다고 딱 잘라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제를 바라는 손을 내밀다니.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이어야죠. 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친구 집에 찾아가 부탁까지 했다던데 그 집이 저희 대표님 집이란 건 미처 생각지 못했나 봐요. 이미 동서가 제게 무슨 짓들을 했는지 들었던 대표님은 집에서 동서를 마주하게 되자 다신 찾아오지 말고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네요. 결국 친구들에게도 팽당하고 유일하게 갖고 있던 국밥집 사장님이란 타이틀도 깨지기 일보 직전에 또다시 빚더미에 오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까지. 사람의 업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